시간다장 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루 올라가지고 드디어 뭐 끝나나 싶었는데 끝이 없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오늘 하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키 맞추기 성격이 나왔다. 그동안 선방했던 조선, 자동차, 보험. 보험은 딱히 선방했다기보다는 덜 올라서 덜 내려갔는데 얘네들이 오늘 많이 빠지면서 하락에 키 맞추기를 했다라는 거. 보통 상승할 때 어떤 특정 업종이 먼저 오르고 나중에 키 맞추기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 하락의 주기가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계속 빠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암울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까댄 종목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확신에 차서 까면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그러다가 계속 내리면 이제 자신감이 차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반등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고. 시장이 지금 옆으로 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락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결정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 금리 인상까지는 뭐 큰 변동 없이 가다가 연준이 이번 같은 경우도 0.75%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상황 보고 금리 인상을 적게 하거나 못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그거 봐라.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저는 제일 좋았던,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제일 좋았던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물가가 오르든 말든 연준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냥 금리 인상 내년 말쯤에 하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투기 자본이나 이런 쪽에서 유가를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래서 저기 방법이 없었다라고 보는데, 일단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0.75%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뭐 또 나온 게 1%도 언급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근데 지금은 이제 확률로 보면 0.5%가 유력하다. 이런 상태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소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이 빠졌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만한 환경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올렸고, 그게 이제 금리 인상기에 주식시장이 상승한 원인인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 제로 금리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이 난리가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 금리 인상기에 주식시장이 오른다, 내린 적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이다. 즉, 경기 회복기에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경기 회복인데, 반대로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거의 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뭐 불기둥이 솟아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몇 달간 계속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건데, 근데 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0.5%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외 금리 차가 역전이 되니까 원화 약세가 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저기 연준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계속 그 속도대로 하느냐, 이 점도표대로 하느냐,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느냐, 요게 결정이 될 텐데, 속도 조절을 하면 그나마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겁니다. 이 과거에도 속도 조절의 시점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때 그 미국이 코로나 직전에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요게 예, 요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당시에 보시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 2.5%가 됐던 2018년 말부터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더 올리면 이제 잘못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이 시기에 보면 2018년 말까지 올리다가 못 올리니까 주식시장도 하락을 멈춥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거고 이때 드디어 하락을 멈춥니다. 조정을 받았던.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춰야 시장도 바삭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0.25를 올렸고 0.5를 올렸고 0.75를 올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이전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속도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 바닥이 8월에 그렇게 하면 9월 정도에는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낙관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주어진 확률로 따지면 9월에 그러니까 9월부터 좋아진다라고 해서 8월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아까 그 2.5%를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그러면 7월 말에 하고 9월에 하고 10월 말에 할 텐데 10월 말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또 그러면 이제 금리 고점이 언제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게 되고 조정을 이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연말 내내 그럼 내년 연준까지 1월까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8월의 저점이고 2번은 내년 1월의 저점이고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지금 2021년 6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파동을 보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년 3개월입니다. 3개월 상승했고 그럼 똑같은 주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9월이면 똑같이 1년 3개월을 채웁니다. 그래서 9월에 저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저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상승하고 하락이 조금 다르다라고 본다면 하락하고 유동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9월까지 내리고 계속 옆으로 기다가 내년부터 조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확률 높은 흐름인데 그게 참 선택지 자체가 진짜 뭐 먹을 거 없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지수가 내리는 거고 지수가 오를 때 기여하지 못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컷 올라가지고 상장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데 기여 못한 종목들이 지금 쏟아질 것 같은 상황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는 지수는 나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뭐 어떤 종목들은 2008년보다도 안 되는 종목도 있고 네.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는 또 다른 양상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 화장품으로 우리 대박 한번 날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이 화이팅 해줘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어, 예. 요 판단을 제가 대신 내려드려야 되나 라는 부분인데, 이 높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예,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에 제가 2007년에 이제 현대증권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지금 KB증권인데 이 현대증권으로 아주 재미를 봤고, 그래서 현대증권 나중에 또 갖고 있었습니다. 뭐 M&A 그때 농협이 인수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얘가 한 100% 이상 수익률이었다가 자꾸 빠집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상한가도 가줍니다. 그때는 15%였으니까. 이걸 보고 또 못 팔고 있다가 또 천천히 빠지고. 근데 이때만 해도 와, 이거 이렇게 까먹어? 내 수익 다 날라갔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반등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이제 견딜 수 있는 그 역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빠지니까 이렇지. 다시 이 가격이 왔을 때는 심리적으로 이걸 정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저도 현대증권 본전에 팔게 됐는데 100% 이상 수익이었다가 예, 그게 좀 떠오르는 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순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이 급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게 고점의 신호입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평소에 생각도 없다가 시장 쏟아지는 거 보고 그런 판단을 하려고 고민을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던져야 그게 바닥이 됩니다. 진짜 희한합니다. 기가 찰 노릇인데 예, 감사합니다. 그럼 KMW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포지션 평단가 말씀 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단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고, 평단가나 이런 비중이나 이런 게 없이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질문이란 건 이렇습니다. 오르냐 내리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말씀 주셔야 좋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일 때 못 파셔가지고 참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글쎄 그냥 종목의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도 치고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서 밀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장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주주들이 더 이상 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던졌든 고점이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고점이 나오고 죽은 종목은 계속 추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추세가 언제 바뀌느냐? 가치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됐거나 아니면 하락하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KMW는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한참 기다가 이제 반등하는 이 정도일 텐데, 이거 반등하는 거, 이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 그냥 말씀드린 그런 작고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보유를 하셨으니까 되게 익숙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참 수익이 사라진 건 아쉽지만 끊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약간 욕심을 부려서 순리대로 간다면 한번 반등 줄 때, 한번 뭐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번 반등 세게 한번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세게 나오는 날 갈아타시는 거, 뭐 이게 사실 순리대로는 제일 좋습니다.
뒤끝도 좀 없고. 근데 그런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기다리시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순리대로 하면 그게 낫고 아니면 생각났을 때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많이 빠진 업종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나름 잘 버티다가 시장 대비해서 나름 잘 버티다가 지금 죽은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그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어놓은 건데 요 추세에 이어지는 이 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을 지키면 요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추세를 바꾸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당장은 여기서 한 방 얻어 터지고 꺾였으니까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업황은 어떻느냐? 워낙 약세니까 괜찮고 해외 자산이 많으니까 외화 환산 자산의 어떤 차익, 환율로 인한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은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을까. 자동차 양도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신차 양도. 예, 그래서 예상은 2조 1,43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매출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라서 현대차만 놓고 보면 준수하다. 그리고 한전부지 10조 원 주고 산 거 지금 가치로 14조 원이다. 잘 샀다. 근데 한전부지 때문에 빠진 건데 이거 잘 샀다라고 이제 봤을 때 시장의 평가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심지어 현대차가 요때 지수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때 놀 때 2,0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2,300입니다. 지수가. 네, 그래서 뭐 지수가 큰 의미는 없고 현대차 나름의 어떤 걸 봤을 때 환율이 좀 우호적이다. 엔화 약세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걸 당장은 빛을 못 보고 있다. 다만 외화 한산으로 순자산이 많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상황이 나은데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한번 얻어 터졌습니다. 기아차를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날 이거 저도 이제 좀 많이 저기 뭐랄까 표현하자면 달고 닳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몸을 사리게 됩니다. 요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아는 분이 물은 잘 타셨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추가로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플러스 300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굉장히 퍼센트로는 낮은데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 왜? 괜히 말씀드려가지고 혹시라도 더 올라가면 또 예, 욕먹으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거 이게 어떻게 욕을 먹냐면 언급을 하는 순간 저는 을이 돼버립니다. 저는 제 시간과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려가지고 일단 맞으면 다행이지만 예, 올라가면 올라가서 욕먹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욕먹고 그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하면 그때 말 좀 해주지. 욕을 먹습니다. 무조건 욕먹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기까지 들었을 정도면 이 자리는 정말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한계치였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 차트가 뭐 전부가 아니고 당연히 후행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참고가 확률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뭐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반등 이후에 다시 죽고 그러면 이전 저점을 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느냐 여부가 기아의 어떤 조정의 강도가 결정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대차보다 낫지만 그동안 덜 내렸기 때문에 키 맞추기 성격으로 좀 밀렸고 근데 차트 자체는 이제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올라갔다가 죽은 모습인데 기아는 올라갔다가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기는 좀 이릅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오늘 예, 단기 저점 올 들어 신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현대모비스가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었지만 이렇게 내려온 거는 사실 그 이전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인데, 이 분위기가 좋았을 때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다 보니까 뭐 잘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빠지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고 그때는. 다만 이제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정도였는데,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하고 비교해서 AS용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조금 더 낮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순환 출자 구조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이 클 것이다. 이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시장이 나빠지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다 물 건너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좀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차보다 다소 관심 밖에 있는 게 맞고, 지배구조 개편이 좀 부각이 되면 관심을 받을 건데,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 주식이 많이 내렸으니까 현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확률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을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보험도 보면 그동안 보험업종 선방하다가 삼성생명 오늘 길게 빠졌습니다. 참 이렇게 빠지면 답도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군가가 팔아서 빠지는 건데, 그 누군가가 외국인이고 기관 투자자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환 당국이 원화 약세를 방어를 해주니까 도망가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팔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삼성생명이 빠진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삼성생명이 빠진 이유도 없고, 그러면 뭐 굳이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원자재가 폭락했으니까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 보험도 타격을 받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 억지로 만들자면 이런 정도. 여기다가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지면 경기 침체로 배당금이 줄고, 그러면 삼성생명의 실적도 줄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억지로 만들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또 선방하고 있다가 키 맞추기 성격의 하락을 했는데, 삼성생명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순자산만 해도 32조 원에 달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1조 8천억. 그것도 뭐 어깨 1위고 할인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가 지분을 또 팔 만큼 다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회의적이다 보니까 지금의 약세가 시작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표상으로만 보면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한화생명을 봅니다. 네, 하나생명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험에 단체로 뭐 나쁜 소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면 그냥 딱히 없으니까 방어주로 선방하다 다시 밀렸다. 뭐 이런 정도 해석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은 재료가 명백한데도 약하다. 그 재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류일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때 하나생명도 삼성생명과 입장이 같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1조 8천억밖에 안 되는데 순자산이 거의 10조 원이니까 저평가된 것도 분명하고, 이렇게 가격이 너무너무 싼 보험주들이 잘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니까 일단 아무거나 던지고 시장 전체를 던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흐름 자체가 지금 하락의 시작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그랬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의 시작이면 더 내려간다는 거니까
아니면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내일 반등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가야 되니까 당분간 움직임은 밑으로 아니면 옆으로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처럼. 네, 그리고 조선주는 얼마 전에 봤으니까 유통주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최저가 선언을 했는데 그 쿠팡을 가격이 싸다고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쿠팡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40개 품목 최저가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종업계인 롯데나 홈플러스에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반응이 있었는지 롯데 쇼핑을 살펴보면 예, 약간 영향을 받았다. 예,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영향을 받아도 그동안 시장 대비 선방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어떤 흐름은 준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마트가 그렇게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홈플러스는 땅 팔아서 가는데 지점들 하나씩 정리하고 유동화하면서 지금 그 투자한 거 빼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이미 경쟁에서 제외가 됐고 롯데는 조금 다른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홈플러스는 또 상장 회사도 아니고 롯데 쇼핑하고 이마트하고 계속 둘이 이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할 것이다.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방어주로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롯데 쇼핑. 예, 롯데 쇼핑은 최근에 이마트보다 계속 준수했습니다. 이것도 뭐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습니다. 그것도 비싸고 한창일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에 어떤 잠재력이 부각이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비싸게 샀습니다. 근데 롯데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거 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가 달라지고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 사면서 금융 비용도 늘고 그리고 그 출애 경쟁으로 이제 실적도 줄 것이고 이렇게 되는 반면에 롯데는 하던 대로 하는데 온라인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유통주는 많지 않으니까 예,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종목들 하나씩 최근에 안 본 종목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진 플라임이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5,0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3,000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3,000원 초반까지 내려온 그 동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장이 나빠서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주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0억도 나오고 59억도 나오고 37억도 나오고 근데 시가총액이 640억.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인데 근데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이런 가치 측정이란 것도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 지금과 같은 매출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마 없다고 하는 기업들이 80%에 달할 겁니다. 그 80%에 달하는 그 기업들, 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우진 플라임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과연 우진 플라임의 그 시장 무시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20% 안에 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뭐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따라 빠지고 이게 또 하락을 낳는 상황을 만들면서 더 빠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폭이 크고 가격 매력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만 조금 줄어들면 이 종목은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가격 매력이 높으니까 관심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 상보가 예전에 중국 그 공장 매각하는 거 취소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 최근에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때문에 지금 하락한 상태고 이걸 되돌리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그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보가 준비하는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당장 또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까던 카카오가 또 힘차게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카카오가 단기간에 많이 내렸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반발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입니다. 즉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 이건 뭐 공식입니다. 바닥권에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대량으로 산다. 이건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카카오가 말씀드렸지만 별로라고 해도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급락 패턴으로 갔다 겨우 반등에 성공하고 변동성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평판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는 것은 보호 하강 물량을 쥐고 있는 쪽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던질 때까지 관리를 하다가 이제 던지게 될 텐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망가지는 게 27일이고 그 직전에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회의를 통해서 그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호 하강 물량의 소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방하고 있는 게 그 딱히 선방하고 있는 건 없는데 제놀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놀루션이 만원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만원 아래는 999, 9,990, 9,980 이렇게 호가 단위가 한 10원씩 변경이 되고 위는 1050, 1100 이렇게 50원씩 변경이 됩니다. 즉 아래쪽으로 깨려면 이 호가가 촘촘하기 때문에 쉽게 안 깨지는 반면에 위로 튈 때는 또 호가가 벌어져 있어서 쉽게 튑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도 많은 가지 떨어졌다가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솟구치는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고 방역 당국도 4차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을 환절기 겨울 되면 다시 숫자가 쏟아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제놀루션의 사업은 당연히 빛을 발하게 될 거고 분기에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고 근데 시가총액은 계속 1,100억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실적이나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놀루션은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뭐 큰 시세를 낸다라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만큼 올라가는 시세가 그건 욕심이지만 그래도 요 변동성 범위 안에 그러니까 18,000원까지 하방도 한 만원 요 사이에서 움직일 만한 부분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관심 계속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좀 반등하라고 까주면 무슨 외국인 투자자들이 끝까지 팔고 있습니다. 49.56%. 과거 경험상 삼성전자 최대로 팔 때가 48%입니다. 근데 이때는 자사주 소각하기 전이니까 그냥 얘들은 비중에 맞춰서 나가는 것 같고 자사주 소각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늘어난 주식수가 거의 10%나 되니까 이만큼 시장에서 팔고 나갔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벌써 한 3, 40조를 챙겨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외환 당국이 달러에 계속 달러를 풀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과거 기준을 봤으면 외국인들이 1.56% 정도 더 팔 것이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5조 원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5조 원 정도 더 팔아야 어느 정도 바닥이 보일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참 살 사람들이 많지만 주가는 안 올라가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짜증만 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HK 풍강 언급하셨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너무 싸다.
시가총액 330억이니까 최대 주주 22% 하면 한 70억짜리 밖에 안 된다, 지분이. 서울에 아파트 비싼 거 한 채 갖고 있는 거랑 기업 경영하는 사람이랑 그 자산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뭐 서로 균형을 다 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 예, 대학이라는 건 좀 높아지고 이건 좀 떨어지고 이런 어떤 관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업 아파트 가격이 내리거나 기업 가치가 정상화되거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 내리는 것보다는 기업 정상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더 크니까 나중에는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하는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작년에 실적 조금 나니까 배당도 주고 저도 인삼 세트도 받고 뭐 조금 홍삼 세트 조금 우호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알아서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잘 지키지 않을까. 주가를 좀 관리를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풍광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풍광은 자동차 부품주고 자동차 완성차가 조금 움직이면서 같이 분위기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런 거 한번 나오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참은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싼 맛에 사서 진짜 고추장 담그고 된장 담근다는 생각을 푹 썩혀 놓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맨날 시세 보면서 왜 이렇게 오르냐 왜 이렇게 내리냐 이렇게 되면 좀 사람 할 짓이 안 되니까 조금 관심은 주식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되 아주 깊은 관심은 조금 예, 다른 데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현저하게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예, 이익을 내고 멀쩡한 종목들 HK가 있고 풍강이 있는데 두 종목 다 뭐 나중에 한 2, 3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좋을 겁니다. 그걸 보고 나머지 과정을 참아내느냐 아니면 난 당장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어떻게 참아 이렇게 되니까 자기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